안녕하세요, 닥터컴입니다. 오늘은 캔 통신 네 번째 캔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캔 사양서 2.0 사양서를 보면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누는데요. 파트 A 부분은 기존의 캔 1.2 사양서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표준형 캔 프레임에 대한 기술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표준형 캔 프레임은 무엇이냐? 캔 프레임 중에 이제 ID 필드가 있는데, 이 ID 필드가 11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필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비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의 11승에서 2048개의 메시지 종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캔 프레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캔 이제 2.0B 파트 B에서는 이 ID 필드가 이제 11비트 뿐만 아니라 29비트 확장한 형태의 메시지도 다룬다라는 것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의 29승, 그래가지고 한 5억 개 이상의 메시지 종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뭐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뭔가 기능들이 막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48개, 실제로는 이제 2032개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2000여 개의 메시지로는 이제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ECU 종류도 많아지고 서비스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장형, 그래서 ID 필드를 늘려서 더 많은 종류의 메시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확장형 캔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 2.0B는 표준 프레임 뿐만 아니라 확장형 프레임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사양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캔 프레임 종류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원격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원격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프레임, 그 다음에 과부하 프레임, 그래서 오버로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과부하 프레임,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를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송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레임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격 프레임은 뭐냐면 어떤 노드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메시지 아이디를 보낼 수 있는 노드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원격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은 이 ID 값이 들어가는 필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과 원격 프레임은 표준형과 확장형,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에러 프레임은 이제 어떤 노드나 이런 데서 에러가 발견하거나 검출하거나 했을 때 이제 주변 네트워크의 주변에 있는 노드들에게 이제 에러가 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제 전송되는 그런 프레임이 되겠고요. 이제 오버로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가 이제 원격 그 리모트 프레임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노드가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바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노드가 나 지금 과부하 상태야, 좀만 기다려줘 라고 하는 그런 과부하 프레임을 전송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데이터가 준비되면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응답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나 지금 과부하 상태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캔 프레임은 4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프레임, 그래서 SOF, 한 비트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다 비트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ID가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CRC 필드, 그 다음에 에크 필드,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프레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IFS는 이제 인터 프레임 스페이스라고 해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조금 이제 간격을 두려고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3비트 정도 쉬어주는
아이들 타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캔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형과 확장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ID 필드가 표준형은 11비트, 그 다음에 확장형은 29비트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표준형은 이제 여기 그대로 ID 필드가 11비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RTR이라고 하는 요 비트는 이제 여기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라고 그래서 이 값이 0일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 값이 이제 1로 될 때는 이제 리모트 프레임, 원격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ID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바로 이제 표준형 데이터 프레임이냐, 확장형 데이터 프레임이냐를 이제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제 ID는 Identifier Extension이라는 비트 이름이고요. 여기에 0일 때는 이제 표준형 11비트 ID를 쓰는 프레임이다. 그 다음에 얘가 1의 값을 가질 때는 확장형 29비트 ID를 갖는 프레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 표준형 프레임에는 ID 값이 어때요? 0이죠. 그죠? 근데 이 확장형 프레임에서는 ID 값이 이제 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확장형이다 라는 걸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곧이어서 그 ID가 확장되는 ID가 여기 딸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18비트, 11비트 합쳐서 총 29비트가 ID가 이제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있던 그 RTR이라고 하는 비트가, 이 자리에 있던 RTR이라고 하는 비트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는 그 RTR이 있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SRR이라고 하는 그런 비트로 그냥 대체돼서 아이디가 끝난 후에 이 RTR 비트를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임시 방편의 그런 ID 값으로 이제 대체해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D 값이 0이냐, ID 값이 1이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형이냐, 확장형이냐를 구별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확장형일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던 그 11비트와 뒤에 이제 연달아서 나오는 18비트의 ID 값을 합쳐서 29비트의 ID 값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ID 값은 이 앞쪽이 MSB가 되고요. 이쪽이 이제 LSB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원격 프레임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 필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보시면 여기 DLC랑 CRC 사이에 여기 데이터 필드가 이렇게 DLC랑 CRC 사이에 데이터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원격 프레임을 보시면 DLC와 CRC 사이에 그죠? 데이터 필드가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DLC하고 CRC 사이에 데이터 필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리모트 프레임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RTR 비트입니다. 그래서 RTR은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라는 비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거다. 이 패켓은 요청하는 패켓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가 0일 때는 그냥 데이터 필드고 데이터 프레임이고 1일 때는 이제 원격 프레임이 돼서 요청하는. 그래서 이게 1이 지금 여기가 1이 됐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어서 여기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기재하는 이 ID 값, 이 ID 값을 보낼 수 있는 노드에서 메시지를, 그 ID를 갖는 메시지를 생성해서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그런 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원격 프레임을 잘 보시면 노드 A에서 이제 리모트 프레임, 그래서 원격 프레임을 이렇게 전송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없죠. 그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런 ID 값을 갖는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면 노드 B는 이 메시지가 누가 받는지 몰라요. 어쨌든 노드 B는 요 아이디를 갖는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는 노드가 되겠고요. 그 노드가 나보고
데이터를 좀 보내달라는 거구나 라고 알고 노드 B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메시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제 날라오게 될 때는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격 프레임은 이렇게 원격 프레임이 보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오게 될 때 이게 페어로 이제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 아이디 값과 이 아이디 값은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러 프레임은 에러가 났을 때 이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에러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에러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에러 플래그라는 것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에러 플래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표시를 0에서 6, 그래서 최대 6까지 비트. 그다음에 첫 번째 에러 플래그는 무조건 6비트가 이제 날라오게 된다. 그다음에 그 에러 딜리미터, 그래서 이게 에러 구분자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8개의 1의 값을, 로직 1의 값을 1111, 1111 이라는 값이 이제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에러 플래그는 이제 에러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게 능동 에러 프레임과 수동 에러 프레임이 있는데, 이제 CAN 노드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에러 카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날 때는 뭐 증가시키고 정상 통신을 할 때는 뭐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에러 카운터 관리를 하는데, 이 에러 카운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선이 이상이 되면 이거 내가 지금 되게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뭔가 제한을 두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자기 상태에 따라서 에러가 별로 없을 때는 능동 에러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고요. 에러가 많은 상태에서는 수동 에러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 플래그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게 되는데, 능동 에러 프레임에서는 이게 그 6개의 도미넌트 000, 000 이런 값을 여기에 넣게 되고요. 에러가 많을 때는 여기가 6개의 그 리세시브 비트라고 해서 이제 1 값이 들어가는 거죠. 111, 111 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드의 에러 상태에 따라서 이 에러 플래그가 000, 000 이런 값을 가질 거냐, 111, 111 이런 값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에러 프레임을 쫙 그 네트워크에 뿌려서 지금 에러가 났어요 라고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자, 과부하 프레임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에러 프레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그 오버로드 플래그하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 딜리미터, 그래서 에러 딜리미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8개의 그 리세시브 비트, 그래서 열성 비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가 이렇게 딜리미터로 구분자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래그는 6개, 에러도 6개였었죠. 근데 여기서는 도미넌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도미넌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다 라는 거 좀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에러 프레임 중에서 이게 능동 에러 프레임의 경우에는 여기에 0000, 00, 그 다음에 여기는 1111, 1111 이런 형태의 그 에러 프레임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과부하 프레임도 똑같아요. 여기가 어떻다고요? 000, 아이고, 자, 000 이렇게 0이 6개, 그 다음에 1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그러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스펙을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죠. 이 차이가 뭐냐면, 모양은 똑같은데 CAN 노드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에러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는 중에, 뭐 리모트 프레임을 전송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해서 그 즉시 이제 에러 프레임이 쭉 나오게 돼서 되고요. 에러 프레임이 나오게 되고, 이 과부하 프레임은 어떤 상태냐면 한 프레임이 쭉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0000, 00, 1111, 1111 이런 프레임이 나타나는 시점을 보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나 리모트 프레임 도중에 이런 프레임이 검출이 됐다면 이거는 에러 프레임이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데이터 프레임이나 리모트 프레임이 다 전송이 완벽하게 끝난 후에 이런 프레임이 나타났으면 이거는 과부하 프레임이야, 오버로드 프레임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can 프레임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확장형 프레임과 그 다음에 표준형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can 2.0A와 can 2.0B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